건강이라는 것은 병든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제 병들기 전에 병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심리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은 절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어린 꼬마들도 왔고, 제가 공부 별로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때는 머리만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이 머리도 안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저녁을 굶고부터는요. 왜 우리가 스캔 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탁 박히듯이.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이게 딱 박혀버려요. 그런데 내 전화번호도 또 못 외워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기억에 싹 사진 찍듯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만 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음식을 부절제하면은 돌로 다 쳐 죽였어. 우리가 싹시 노랗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이 올 때 가물어서 싹이 노랗하면 콩이 안 된다 그러거든. 그 정도로 이게 저녁 식사가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신명기 20장에 27장인데 아이들이 이제 부절제하면은 장로들 앞에 데려와서 우리 애가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러면 다 이제 손 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제가 이제 저녁 안 먹은 지가 한 30년 되는데, 진작 이걸 좀 알았더라면 내가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뭐 다 지나간 세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에서 노벨상의 34%를 가져가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핵심은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해질 때 이러면 해질 때가 언제냐 이러면 해가 저기 서산에 넘어갈 때 해질 때 이래요. 해질 때가.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 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 12시 있죠.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동해에서 떠서 가장 높이 뜬 12시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위해서 내려오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 말 되나요? 그때 저녁을 먹어요. 오늘날 우리 점심이 그 사람들의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식사에 저녁 해 넘어가고 먹는 저녁 식사가 없어요. 하루 눕기. 그래서 그 사람들 역사에 보면 정오에서 멀지 않는 때에 두 번째 식사를 마음껏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저녁을 안 먹을까? 그래서 봤더니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일단은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매일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갈 때 뒤에 매연 나오듯이 우리 몸도 음식을 먹고 생활하며 살아갈 때 노폐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멀리 보고 넓게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신장에서 노폐물이 뺀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물 8컵 마시라 그래요. 대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관장하라 그래요. 피부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찜질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은 간에서 해독하고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에서 계속해서 노폐물을 내보내요.
해독, 배설, 배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골고루 어느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노폐물을 빼는 방법은 피가 잘 순환되는 게 중요하지, 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라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드라마의 어떤 최상의 어떤 연출이 있듯이 우리 몸도 노폐물을 빼는데도 최고로 많이 빼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를 못 맞춰주면은 우리 사모님 매로 지방간이 생겨버려요. 노폐물을 언제 제일 많이 뺄까요? 위장, 간, 신장, 대장 이런 기관도 저녁에 잠자리 들었을 때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노폐물을 안 빼요. 해가 지면 위장은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간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 뭐가 원인일까요? 저녁을 먹으니까. 이 밤에 말이죠. 노폐물을 빼는 그 양이 낮에 빼는 거에 10배나 많이 빼요. 주로 언제 다 빠지느냐? 거의 12시 전에 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관찰해 보면, 자, 내 몸에서 이제 노폐물을 뺄 때 일단은 다 피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분배를 하는데 잠을 안 자면 못 빼요. 그래서 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찍 자다가 어느 날 늦게까지 잠을 안 자보면은 머리도 가렵고 피부도 가렵고 벌게져도 막 가려워. 왜 그럴까요? 이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잠을 안 자고 기회를 안 주면은 이 노폐물을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에다 저장을 해요. 이 정맥이 내 몸의 피의 50%를 저장하니까 이다가 다 저장을 해요. 그럼 이 혈액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의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쌀이 꼬쟁이 마른 거에다가 옥수수 따먹고 송이 딱 꼽아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덩어리 끌거리잖아요. 그죠? 이 노인들이 잠이 줄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 굶고 일찍 자면은 지방간은 금방 없어버려요. 세상에서요, 제일 유명한 도사가 누군지 압니까? 쪽집게 도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을 빼는 것도 일단은 저녁을 굶어야 돼, 그죠? 근데 저녁에 참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왜 못 참느냐? 우리 몸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이게 5대 영양소인데 이 내 몸에 이제 신진대사를 지배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쉽게 얘기하면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몰리브든 이런 미량의 금속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한 90여 종의 금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이 미네랄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와요. 근데 사람은 이 미네랄을 줄 줄은 모르고 밥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을 저녁에 먹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얘기하죠. 주 원소가 이게 탄소예요. 탄소, 수소, 산소. 여기에다가 이제 질소가 결합이 되면 지방이 돼버려요. 이제 밥을 먹었는데 에너지를 안 쓰면은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저장이 돼요. 거기에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녁 식사. 아침, 점심 먹은 거는 그런 대로 에너지를 빼는데 저녁 먹고 자버리면 자고 일려면 지방간이 아니라도 한번 몸이 부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든 음식이 소금이에요. 천일염을 좀 잘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금을 가지고 기름기를 닦으면 잘 닦입니까? 소금이 지방을 잘 빼줘요. 요즘 다 저염식 하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지방간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저염식하고 잘하는데 왜 자꾸 지방이 축적이 될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한 1000여 종의 세균이,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게 한 1kg씩 있다 보니까 얘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약하면 막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시키는 방부제가 소금이에요. 영주 밑에 안동 가면요, 특산물이 있어요. 안동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강고등어. 동네 안에서 고등어 잡아가지고 영덕 제넘어 오다 보면 상해요. 그러면 개울가에서 배 따가지고 소금 점해가지고 오는 게 강고등어 시체입니까? 그 잘 썩는 생선도 소금을 뿌려 놓으면 안 썩잖아요. 우리가 70kg 나가면은 70%가 물이에요. 그럼 49kg, 50kg가 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닌게르 주사 줄 때 보면 소금물인데 닌게르 주사가 0.9%예요. 그럼 5, 9, 45, 450g의 소금은 기본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소금이 자꾸 저염식을 해서 몸의 함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나 딸기를 많이 구했을 때 잼을 만들 때는 소금을 안 뿌리고 뭘 넣지요? 설탕 구우면 안 상해, 그죠? 그러니까 소금도 방부제고 설탕도 방부제예요. 인삼이나 더덕은 소주에 담가놔요. 그럼 알코올도 방부제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저염식을 하게 되면 소금 대신에 또 다른 방부제로 단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나는 떡도 달아야 맛있고 과일도 단 게 맛있고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소금이 모자라서. 그러면서 나는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최고로 건강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내 몸은 점점 지방이 끼고 별짓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굶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간하게 드시고, 이제 그러면 지금 쌓여 있는 지방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머리에 기름때라든지 뭐 손이 기름때 묻어서 끈적끈적하면 그거 씻어낼 때 뭘로 씻는지 알죠? 피누로 씻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피누를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피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워서 잿물을 받아서 빨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가 나와요. 이게 아마 초등학교 책에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숟가루 푼 물에다가 콩기름 넣고 끓이면은, 졸이면은요, 비누덩어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곡식을 쪄서 말려서 껍질에 섬유질을 이렇게 태우면은 그 껍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잿물이 나와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혈관이나 지방간의 기름과 이게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가지고 분해돼 버려요. 한 2달만 꾸준히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다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잡숴 보시겠지만은 볶음국식하고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
그리고 나물은 이제 말린 나물 있죠. 시래기 같은 거. 그런 게 해서 아침, 점심 간간하게 해서 잘 드시면은 저녁 생각도 없고 뭐 하루만 해도 거의 1kg씩 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지, 그죠? 예. 자, 우리 유방암 사모님이 잘 하셨는가 궁금한데 저녁 철저히 굶었어요? 근데 오늘 왜 선생님을 안 모시고 왔어요? 내가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예. 이제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원인을 생각 안 하고 이름만 알고 달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 그럼 암이면 암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암을 없애려고 하면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루 3번 한 것이요. 뭐 두 끼 먹다 3번, 3끼 먹은 것은 역사적으로 한 200년? 산업혁명 이후에나 먹었지 그 전에는 먹는 게 귀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우리 어릴 때 생일 다 아침 먹었잖아요. 요즘은 결혼식도 밤에 하고 생일도 밤에 해요. 저도 그 이 생활 30년인데 관상 좀 볼 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 보니까 아마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탁 집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저녁 굶고 일찍 자고. 저분 금방 3kg 빠졌다 그러잖아요. 배 빠지고. 예. 뭐 얼마 하도 안 했어요. 반만 해도 저 정도인데 뭐. 환자들이 병이 이제 회복되려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기분에 죽고 산다. 기분에 죽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가족 간의 어떤 사랑과 연합이 최고 좋은 명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뭐 애들 속썩이고 남편 스트레스 주고 부인 깐져박거린다면 그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이 자리에 앉다 보면 그냥 암으로 시작해서 되게 암으로 끝나요.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으니까 공부 잘하고 싶으면 저녁 굶어보면 하여튼 머리가 10배는 좋아져.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박혀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놀 거 시컷 놀아도 저녁만 굶고 일찍 자고 새벽에 공부해버려. 나 같은 경우는 어제 한 9시 전에 들어가 잤거든. 이제 12시 반에 일난다고. 그러면 아침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아. 집에 가면 학교 갔다 오면 아마 해지면 그냥 자버리라고. 자고 나면 푹 자면 이제 1시쯤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조용할 때 집중이 아주 잘 돼버리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30% 이상을 다 가져가잖아.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안 좋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걸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위가 막히면 내가 막힌다. 학교에서 4시째 시간 마치고 점심 먹고 5째 시간 들어가면 다 졸리거든. 피가 위로 가서 소화시키느라고 뇌가 안 돌아가요. 저녁 먹고 공부해봐야 그 절대 안 들어가. 그래서 3끼 먹는 걸 2끼 줄이라는 게 아니고 3끼 먹는 걸 2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을 굶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충분한 볶음국수하고 떡을 먹으면 저녁 생각 없어. 요 아까 우리 여기 5살 먹은 도윤이가 있는데 얘 여기 온 지 한 만 2년 넘었어요. 3년 돼 가나? 얘 지금도 저녁 안 먹어요.
건강하지. 얘도. 예.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이제 여기 제일 암 환자들 오는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폐암이에요. 폐암이 제일 많아. 뭐 계셔 보셔야 알지만 다 폐암이 줄을 서서 오는데, 폐암의 원인은 거의 곰팡이균이 제일 많아요. 무좀균 있죠. 무좀균 같은 곰팡이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돼지고기나 이런 거에 기생충이 많아요. 기생충은 촌충 같은 경우는 막 이만큼 큰 게 있지만은 아주 작은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독성을 뿜어버리면 세포가 변이가 돼버리고 이제 암이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인류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이후에 지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기생충약, 항암제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때 NCI라는 미국 암 연구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2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계속 사람이 잘 걸리는 100여 종의 암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지금 근간에 와서 이 과학자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암세포 하나가 명석한 과학자 100명보다 더 똑똑하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셋 중 하나가 암이에요. 그러면 집집마다 암 환자가 하나씩 다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원래는 내 몸에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병들지 않았지만은 지금 거의 6,0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 생명력이 약해서 병을 이겨낼 1차 방어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뭐 비타민, 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항생제, 항암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 약도 주는 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생활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생활을 바꾸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투병이죠, 그죠? 투병은 목숨을 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현대의학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었지만은 뭐에 대해서는 발전했는가 하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의학이 아니고 진단의학의 발전입니다. 뭐 엑스레이, CT, MRI 통해서 뭐 웬만한 건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도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암을 연구했던 모든 과학자들의 연구 데이터가 암은 염증이다. 아토피도 염증이다. 비만도 염증이다. 정신병도 염증이다. 비만도요. 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린대. 지금은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만이 온다고 밝혀져요. 불안하고 우울증은요.
몸 안에 균들이 내뿜는 독소에 내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주면 듣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항생제를 주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염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직의 부패거든요. 우리가 곱는다고 설명을 하는데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가 썩는 게 염증이에요. 부패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살충제를 뿌리는 게 항생제, 항암제 쓰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청소해 놓는다면은 균을 넣어도 안 썩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균이 아니고 배양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기 안 먹다가 어릴 때 고기 안 먹다가 꽁치 같은 거 고등어 먹고 나면 눈에 대면 뭐 생깁니까? 다랬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부패성이 많은 단백질 이런 거는 이제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안 먹고 철저히 잘해도 병의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배양체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도 생명력 자체가 없으니까 조금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염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 이제 유방암은 우리가 구내염 잘 생길 때 있어요. 구내염 일으키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이 곰팡이균은 이 과증식하면 70여 종류의 독성을 분비한다. 그럼 사람이 정신이 혼란이 와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염증이 생기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짬뽕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처럼 종합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염증약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항암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병원에 가서 항암제 하는 것보다 더 뭔가 살균력이 있는 걸 써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 기초 체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아토피나 비염이나 암이나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을 억제하는 매체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녹과 은과 금이에요. 노선 성분이 구리하고 주석이 성분입니다. 체력 증강제 우리가 뭐 비타민 먹으라 이랬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체력 증강제로 제일 강력한 것이 굴이에요. 우리 저 형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막 힘 좀 세면 좋겠잖아요. 힘. 가서 친구들 뭐 좀 하면 힘이 있어가지고 한 방 탁 치면 뭐 꼼짝 못하면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아. 누가 날 괴롭히지도 않고. 옛날에 차력사들 알아? 차력사들 막 이빨로 차도 끌고 힘 엄청 세잖아요. 그 사람들 그 힘을 어디서 빌려왔을까요? 차력사들이에요. 비밀 음식이 뭔가 하면 구리녹이에요. 구리녹. 구리가 녹슬면 색깔이 포르스름하잖아요. 이 구리가 들어가면은 몸 안에서 근육을 엄청나게 강하고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구리는 몸 안에서 굉장한 산소를 발생시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구리는 몸 안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선 구리가 78%고 주석이 22%예요. 근데 이 주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금이나 은처럼 녹이 쓸거나 변치 않는데 이 무좀균 있죠. 무좀. 참 무좀균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이 곰팡균인데 이 살진균제라 그래서 이 무좀균 죽이는데 아주 특별해요. 그 다음에 기생충 죽이는데도 특별하고 하등동물이 있어. 하등생명체. 하등생명체하고 고등생명체의 차이가 뭔가 하면 척추뼈가 있고 간이 있는 걸 고등생물이라 그래요. 하등생물은 거머리처럼 척추뼈가 없고 간이 없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구리는 간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과 살균제가 되지만은 척추뼈가 없어서 간이 없는 생명체에게는 완전히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집에 소 키운 적 있어요? 소 목에다 뭐 답니까? 원앙이라 그래요. 소 목의 종을 원앙 소리라 그러지, 그죠? 노소로 만든 종이에요. 쩔렁쩔렁 소리 나죠. 아프리카 가면 낙타목에도 다 종 달고, 티벳 가면 야크에도 다 종 달고, 스위스에 가면 트라이철이라고 뭐 이따만한 노종을 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가보면 추녀 끝에다가 풍경을 달아가지고 절렁절렁절렁 소리 나게.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요, 구리 동가리나 놋동가리를 냉장고 넣어놔 보세요. 냄새 하나도 없어. 그 안에 있는 곰팡이가 생식기관이 터져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구내염 일으키는 게 유방암 일으키는 곰팡이균인데 옛날부터 노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구내염이 안 생기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엄마들 애 그렇게 낳아도 유방암 없었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노숟가락 반 빼떼기 다른 거 가지고 감자 끓는 거 해보셨어요? 그 좋은 약을 지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식으로 좀 돌아가자. 이 근육과 뼈를 튼튼한 데는 구리를 따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녹그릇에 밥 먹을 때는 관절염이 없었대요. 물동이 그렇게 이고 다녀도 물지고 져도 다리 아파서 일 못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류마티스도 없고 아토피도 없고 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가 말이죠. 목에 방울이 쩔렁쩔렁 그냥 쩔렁쩔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녹그릇을 저 냉장고 안에 열으면 냉장고 안에 있을 때 그 뒤에서 이제 모다가 돌아갈 때 있죠. 웅 하고 돌아갈 때 그 소리가 놋을 두드리면 그 파장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세균을. 그러니까 이놈이 쩔렁쩔렁 소리 날 때 이 파장이 소고 낙타고 몸에 있는 기생충, 바이러스, 곰팡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가 건강을 지키고 살아남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돈을 뭐라 합니까? 엽전 몇 냥이에요? 엽전이 몇 냥이라 그래요? 노래야. 엽전 10단냥. 10단냥을 주머니 차면 소리가 어떡해요? 쩔렁쩔렁 그지요? 옛날 돈주머니 보면은 그 돈주머니에다 무슨 자 써놨게요? 복자, 복주머니다 이 말입니다. 엽전 엮고 쩔렁쩔렁 소리가 뭔 소리라고요? 복소리예요. 내 몸이 뭘 다 죽여주니까? 균을 다 죽여줍니다. 참 옛날 사람들이 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놋그릇 사놓으면 뭐 하나 사놓으면 영원히 쓰죠, 그죠? 대를 물려 써도 저거 안 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은요,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650여 가지 세균이 내성 없이 다 죽고, 새로운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최고로 강력한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살이 막 파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전부 다 실버 오인트멘트, 실버가 은이지 않습니까? 은으로 만든 연고를 다 써요. 그래서 요즘도 뭐 자동차 뭐 공기구멍에 냄새 나면은 다 스프레이 다 뭐예요? 은 나노 스프레이 뿌리면 냄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은이 또 특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 증폭제예요. 어디든지 아픈데 대주면은 그 부위에 순환이 잘 되면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할 때 1이라는 효과가 나요. 1이라는 효과가. 은을 같이 투여하면요, 1000배가 나요. 1000배가. 대단한 효과 아닙니까? 그죠? 집집마다 은수저 없는 집 거의 없어. 집에 사모님 은수저 있죠? 어디다 놔뒀어요? 장롱 속에. 장롱 속에 놔두면 뭐예요? 안 쓰면 그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죠? 오늘부터 갔다가 부지런히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건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이 만나가 볶음 곡식입니다. 아침 점심 두 끼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40년을 살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야.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앓는 모든 병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병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요, 쓴 나물을 무교병과 같이 먹었어요. 쓴 나물. 야, 그러니까 그 쓴 나물이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야 돼요. 그걸 먹고 건강해진 게니까. 이 시대의 쓴 나물이 뭔가? 지금 우리가 다 균으로 범벅이 돼서 사니까,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균을 1kg씩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순간부터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균이 없는 사람은 안 썩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교각 신부. 김교각 스님 알죠? 중국에. 생불 아닙니까? 죽어서도 몸이 안 써가지고 금을 발라가지고 생불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균이 없으면 미라처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죽자마자 냄새가, 고기 얼마나 먹었으면 그렇게 냄새 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살균력은 구리, 주석, 은, 금이 아니고 최고의 살균제는 수은이에요. 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수은이 뭔지 압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상처날 때 바르는 이 빨간 약 있죠. 우리가 수은은 빨리 흐르는 은이다 이래가지고, 이 행성 중에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수성이에요. 그래서 수성의 이름을 머큐리라고 합니다. 우리 상처날 때 옛날에 바르던 약 이름이 뭔지 아세요? 머큐로크롬. 그 수은이 원료예요. 종기 나서 뭐 생기면은 고약 붙이지요. 무슨 고약이요? 조고약 말고 또 하나 있죠. 이명래 고약. 그 원료가 수은이에요. 이 수은이 살균력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수은하면 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독이다 이래요.
근데 수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기수은이 있고 무기수은이 있는데, 유기수은은 메탈 수은이라고 해서 금속 수은입니다. 그 혈압계 같은 데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제 무기수은은 산소, 황 이런 것과 이제 결합이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산화 칼슘인 양잿물이 맹독이지만은 콩기름 넣고 같이 섞어 놓으면 비누가 돼서 아무리 문대도 독이 없어지고, 소금의 원료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개가 맹독인데 결합시켜 놓으면 평생을 먹어도 안 죽고 건강을 죽대. 암 환자에게 제일 좋은 살생제 중에 하나가 청산가리예요. 비수 아닙니까? 근데 이 청산가리가 제일 많이 든 것이 살구씨하고 사과씨에도 좀 있지만 수수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암세포에서 뿌리면은 그냥 팔이 떨어지듯이 쫙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미국 FDA하고 NCI 미국 암연구재단에서는 못 쓰게 해요. 농축시켜 뽑은 걸. 청산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른 것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처럼 이 수은도 산소나 황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무기수은이 돼서 평생을 먹어도 몸에는 해가 없이 살균작용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가 공기 오염부터 먹거리부터 다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몸이 쓰레기통과 같아요. 근데 노폐물을 빼기 위한 생활로만 가지고는 몸을 정결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몸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균을 죽이는 방법이 세상에서는 항생제, 항암제, 바이러스제를 쓴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금속 영양이라 그러죠. 노시라든지 은이라든지 또 이제 수은 종류를 쓸 수 있는데, 이 수은이 제일 많이 든 식물이 아마 쓴나물이 되겠지, 그죠? 쓴나물이라는 것은 별로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근데 이 메로림이라는 원어상의 이 쓴나물은 사실은 어떤 건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메로림 쓴나물이라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수은이 제일 많이 든 걸 찾아봤더니 쇠비름이 제일 많아요. 이 생것일 때 줄기에 81ppm이 있는데 곡식 중에서는 밀이 제일 많아요. 밀이 제일 많아도 쇠비름에 밀에 그 들어있는 것에 340배가 많이 든 것이 쇠비름이에요. 혹시 옛날에 이 그 갓 젖에 애기 젖먹이다 먹물이 생기면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압니까? 그렇다면 먹물이 상다 그랬거든. 근데 이 쇠비름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켜놓으면요 1400ppm이 나와요. 대단한 살균력이지, 그지?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옛날부터 굴이나 주석이나 은이나 금에 중독이 되면은
해독제가 수은이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돼가지고 녹그릇과 수은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독이 있다고 잘못됐다 그래도 독을 빼주니까 그러면 수은의 해독제가 뭘까요? 수은의 해독제는 통곡류의 껍질에 있는 피트산, 휘친산이에요. 이 볶음국식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쇠비름을 먹어서 수은 중독이 된다든지, 우리가 뭐 녹그릇을 사용해서 굴이나 주석에 중독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성이 없고 이 시대에 우리 몸을 정결케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내가 이러다 암으로 죽지 않을까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이 대부분이 몸 안에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은 일단은 마음부터 안정이 돼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실제 그 사건보다는 마음이 갖는 부담이 10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겠지, 그죠? 그래서 질병의 10중 8구는 마음에서 유래된다 그랬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고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녹그릇을 다 썼어요. 그리고 금, 은 이런 걸로 자녀들을 다 치장을 다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참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균이 염증을 일으켜서 암이 이렇게 많아요. 세계에서 이 금속, 은이고 금이고 구리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액세서리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세계에서 인도예요, 인도. 뭐 코골이, 귀골이, 혀고 온몸에 다 달잖아요. 그 사람들 지저분하게 사나요? 그 겐지스강 그 더러운 데 매번 들어가고 별로 씻지도 않아도 전염병 돌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매일 짐승을 잡아요. 전염병이 돌아도 돌아야지. 계속 그것을 놋에서 나오는, 은에서 나오는 이 살균력으로 다 정화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녁 안 먹으면, 예를 들면은 혈압이라는 거는 신장에서요, 신장이 이렇게 보면 모양이 콩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이라 그래요. 콩이나 팥이나 비슷한 모양이 닮아서 콩팥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구체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얼개미 있죠. 얼개미. 채 같은 혈관이 한 100kg 되는 혈관이, 거기서 이제 피를 1시간에 2번씩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빼줘야 돼요. 근데 얘들은 밤에는 좀 쉬어줘야 돼요. 근데 저녁을 먹어가지고 찌꺼기가 이렇게 꽉 끼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내려가지 않는 걸 좀 밀어넣기 위해서 이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호르몬 샘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가지고 혈관에들 막 압박을 줘버려요. 노폐물을 빼려고. 그럼 뭐가 오르게 해요? 혈압이 올라요. 저녁 안 먹으면 혈압이 없어요. 붓지 않으니까. 저녁 먹으면 싱겁게 먹어도 부어요. 그 신장에 부담이 가서 오르는 혈압을 저녁 굶어서 부담 안 주면 혈압 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녁은 먹으면서 소금이 혈압이 원인이라고, 단 거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도 올라버리죠.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자녀에게 가장 잔인한 친절이 뭘까? 엄마가 자녀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은 저녁 주는 거. 내 말이 거짓말이면 오늘 저녁에 가서 늦게 마음껏 먹고 자봐요. 그 이튿날 다 A4 용지 하나 주고 어젯밤에 꿈 얘기 한번 써보라 그러면 아주 기똥차게 쓸 거예요. 내가 밤에 꿈에 너무 시달렸다. 그 전날 저녁에 잔뜩 먹은 날. 입에서는 막 썩는 데가 나고 얼굴은 부어서 문페이스 달덩이같이 돼버리고 머리는 마비되고 우울증이 와버려요. 저녁을 먹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 버려요. 우리 밥 먹고 뛰면 숨이 차서 안 되지 않습니까? 볶음국식하고 떡,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피의 1차 면역 기능을 살리는 생활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은목걸이를 차든 녹굿을 쓰든 세비림이 효과있지, 저녁 안 굶고 제대로 된 음식 안 먹고 아무리 차도 효과 없어요. 세상에 뭐 금반지, 은반지, 녹그릇 안 쓰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하면은 효과가 있게 된다. 당뇨의 저혈당은 당뇨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당뇨약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의 부작용이에요. 저녁을 굶으면 당뇨약을 안 먹게 되겠죠. 하루 몇 번 드시는데요. 저녁 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쇠비름이 옛날부터 지금 당뇨가 천만을 바라보잖아요. 이 소갈병, 당뇨의 특효약이에요. 왜냐하면 췌장의 염증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를 망가뜨려서 당을 조절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시면은 당도 조절될 겁니다. 일단은 좀 뭐 끓여가지고 말린 것들 많이 나오니까 물 좀 자주 잡수고 음식 잡수고. 효소는 그게 역겨워서 먹지도 못하고, 몸도 너무 식혀버리고요. 그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도 너무 적고, 유방암은 거의 곰팡이균으로 얘기해요. 곰팡이는 뭐 우리 몸 조직에 발에 무좀 번지듯이 막 번져 나가 버리니까. 자궁암 일으키는 곰팡이균이나 구내염 일으키는 곰팡이균이나 유방암 일으키는 곰팡이균이나 다 같은 종류. 그걸 죽이는데 제일 강력한 것이 이제 주석, 수은, 구리도 그 역할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증폭시켜가지고 효력을 주는 게 은이니까, 뭐 은목걸이 하나 은을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이게 피부로 자꾸 이온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만성 염증 질환 환자들의 몸 안에 은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부족하다. 지금도 여기요, 약물 중독돼서 온 사람들이 은 차잖아요. 시커매요, 다. 시커멓다고. 몸에서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